집안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던 홍배대감의 집은 나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홍배대감의 집에 얼마 전 며느리 은숙이 홍배대감의 아들 갑수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홍배대감이기에 그의 눈에 며느리 은숙은 참으로 귀여운 존재였지요. 거기에다 은숙의 음식 솜씨가 상당했기에 홍배대감은 주변 친구들을 초대해 은근히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아, 홍배이 친구야. 자네 얼굴에 아주 꽃이 핀 것이 뭐 좋은 일 있는 것이요? 이번에 갑수가 과거에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우리 갑수야 나를 닮아서 원체 글 공부에 능하니 그 녀석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야.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정해진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그것보다 내 요즘에는 며느리가 나한테 워낙 잘하니 그 덕분에 살맛이 나서 그러는구만. 며느리야 뭐 시부모가 원체 어려워 놓으니 시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라고 그러는가? 다른 집 며느리라면 몰라도 우리 집 며느리는 좀 다르구만. 그 애미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 평생 밥 한 공기만 먹으면서 살았는디. 아, 우리 집 며느리가 와서 음식을 한 이후부터는 내가 밥을 두 공기씩 먹게 되지 않겠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그 고기산적을 그렇게 잘하는데 말이요. 아, 이런 고기산적은 내 조선팔도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이니 나는 이제 임금도 부럽지 않다 이 말일세. 허, 이 친구 과장도 정도가 겁나게는 심하구만. 거 고기산적이 고기산적이지 무슨. 뭐시라 이 친구가 내 말을 못 믿는구만. 애미야. 아, 애미야. 술하고 그 고기산적 좀 만들어 오니라. 며느리 은숙이 시부모에게 워낙에 잘하고 이런저런 집안일 역시 능숙하게 했기에 홍배대감은 마치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닌 딸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은숙이 홍배대감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고 마침내 갑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요. 아버지, 그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려 그렇게 장가를 가고서도 반년 동안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고. 그간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아무튼 거 먼 길 조심히 다녀오너라. 아이고 이제 그 갑수가 시험만 합격하고 돌아와서 그 손주만 떡하니 낳으면 나도 내 인생에 더 이상 이룰 것이 남아있지를 않겠구만. 더 이상 조상님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겠어 참말로.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부터 홍배대감네 집사 봉섭이가 허겁지겁 홍배대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대감 어르신. 대감 어르신. 큰일이 나버렸습니다요. 큰일이. 봉서봐, 대관절 무슨 일이 났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고 앉아있냐 그 복달아나게. 지금 그 복달아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갑수 도련님께서 한양을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보러 가지고 하이고 이것을 지금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냐잉. 거시기 객사를 당해버렸다고 안 그럽니까요? 봉서봐, 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잉?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아, 아니요, 그럴 리가 없구만. 오메 대감님 괜찮으십니까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갑수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항상 행복이 가득했었던 홍배대감의 집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아버님, 간밤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려 애미야 문안 인사 온 것이냐? 너는 좀 어떠냐잉? 요즘 보니 늦게까지 안 자고 있던 것 같던디 말이요. 요즘 밤에 잠이 통 오질 않아. 가끔 자수를 하다 보니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요, 아버님. 그려잉. 그럴 때는 책을 읽든 뭐든지 좀 몰두할 것이 있는 것이 좋은 법이제. 그래도 그 몸 생각해서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거라잉. 이후에도 가끔씩 홍배대감이 잠에서 깨어 적적한 마음의 마당을 나가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은숙의 방 호롱불을 보면 마음이 더욱더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박복한 것. 괜히 이런 양반집에 시집을 와서는 수절을 한다고 외출도 안 하는 데다 제가는 꿈도 못 꾸니 이 긴 인생을 참으로 이곳에서 보냈고 이것이 옥살이가 따로 없구만. 참말로 박복한 것. 마누라, 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어버렸구만.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말로 시간은 빨리 흐르는구만요. 그런디 말이여, 내 요즘에 며느라이를 보면 참말로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이 여간 보기 불안한 것이 아니구만. 요즘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더라니께. 아, 서방복이 없어도 저라고 없을까 싶은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양반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평생 제가도 못하고 죽어도 이 집 며느리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일세. 거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놈이라도 키우는 맛으로 살 것인디. 이 집에서 지가 어디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 싶구만. 거 안타깝기는 해도 법도가 이래 놓으니 어디 별 수가 있겠습니까요? 하루는 홍배대감이 여느 때와 같이 잠에서 깨어 적적한 마음에 마당을 좀 거닐까 하는 기분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허, 요즘 계속 늦게 자는 것 같더니 뭔 일로 이 시간에 방에 불이 꺼진 것이. 그래도 오늘은 애미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나 보구만. 그리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아, 글쎄 집사 봉섭이 살고 있는 행랑채에서 밤이 늦었는데도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소리에 이끌린 홍배대감은 조용히 행랑채로 가서 문틈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이것이 웬걸. 안에서는 며느리 은숙이 집사 봉섭이와 함께 한창 운우의 정을 나누고 있는 중이었지요. 워메워메 며느리랑 봉섭이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홍배대감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것이란가? 그나저나 아이고야,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꼬? 홍배대감은 그날 밤 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한 번에 밀려와 좀처럼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지요. 홍배대감네 집사 봉섭이, 조실 부모하고 누구에게 의지할 곳 없었던 봉섭이는 어린 나이에 홍배대감 집으로 들어와 머슴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도 곧잘하며 머리 역시 영특했기에 홍배대감은 그런 봉섭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들 갑수의 글 선생이 집으로 올 때 봉섭이에게도 글 공부를 시켰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봉섭이 성인이 되는 날 그를 부르고는 대감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그려, 봉섭아, 너가 그 어린 나이로 여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다 되어버렸구나. 이게 다 어르신께서 저를 걷어주시고 잘 보살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요.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참말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다가 객사를 했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허허, 뭐 내가 받아준 것은 맞기는 하지만 너가 일을 원체 잘하니 분명 내가 아니었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잘 내나갔을 거라고 의심치 않구만. 그나저나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내 너한테 이제 단순히 소장농이 아닌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보려고 부른 것인디.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봉섭아? 관리 말입니까? 어르신? 그려, 관리 말이다. 너가 우리 집 소장농들 생산량을 확인하고 그걸 장부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일. 그럴라면 너가 밤에도 일을 해야 할 터이니 너한테 따로 우리 집 행랑채를 내어주마, 봉섭아. 하이고 어르신. 제가 그래도 여 소장농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드는데 어째 그런 중한 일을 저한테. 허허, 너가 나이는 어려도 원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놨으니 누구보다 오래 일을 했고 또 내 너한테 글선생도 붙여 글을 알려줬으면 나도 거기에서 이득을 좀 봐야 하지 않겠냐잉. 네가 소장농 관리를 잘하면 내 니한테 다른 일도 맡길 테니 어디 한번 그것부터 일단 해보거라. 아, 알겠습니다요. 대감 어르신. 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봉섭이 소장 농관리 일을 잘 해내자 홍배대감은 아예 봉섭이에게 집안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기게 되었고 그 후 봉섭이는 홍배대감 집의 집사가 되어 집안의 거의 모든 일은 봉섭이의 손을 거쳐가게 되었지요. 그런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집사 봉섭이 자신의 며느리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게 된 홍배대감은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메오메, 이것이 내가 너무 안일했구만. 안일했어. 그나저나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우리 가문에 크게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쓰냐잉. 이것이 그저 한 번의 불장난이어야 할 것인데.
단 한 번의 불장난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후로도 가끔씩 홍배대감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가보면 봉섭의 행랑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이 뻔했기에 홍배대감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니 나날이 수척해져만 갔지요. 당신, 요즘 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제라? 아, 일은 무슨? 이 사람이 그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아닌디. 이것이 앞만 봐도 이상한디 그러시는구만. 그것이 아니면 못됨시 예전에는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좋아했던 며느리가 해주는 고기 산적도 드시기를 마다하시고 나만 보면 슬슬 자리를 피하시는 데다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시름시름 앓는 것이 이것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니면 병이 나도 크게 난 것인디 말이요. 아니, 병은 무슨 병이 났다고 그렇게 과장을 하는가? 그것이 말일세. 아이고, 아, 병이 난 것이 아니면 요즘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시라니께 그러네. 참말로 답답해서 죽겠구마잉. 그 자네 그것이 말이지. 홍배대감은 계속되는 부인 선옥의 추궁에 마지못해 자신이 밤에 본 것을 털어놓게 되었고 뭐시라고라. 워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 그래서 나도 지금 며칠째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구만. 봉섭이를 내보낸다고 해도 밖으로 소문이 돌까 무섭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자니 내가 불편해서 병이 날 것 같고 말이요. 그러면 말이여요 당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자네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 겐가? 다음 날 이른 아침 홍배대감은 조용히 며느리와 봉섭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 보니 평소와는 다른 홍배대감의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내 말이다. 요 며칠 밤 행랑채 앞을 지나다가 봉섭이 너랑 애미 네가 거기에 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구만. 오, 오메. 어르신 그것이 전부 제 잘못입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아씨에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다 보니 그것이 그만. 그래도 하늘에 맹세코 도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니구만요. 여 아씨께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께 제가 대신에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바꿨습니다, 어르신.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봉섭이랑 애미니 둘 다 이 집에서 살아서는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구만. 살아서 못 나간다니. 아이고 어르신. 그 뒤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홍배대감의 집에 한 의원이 드나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야단났구만. 갑수가 그렇게 된 지 몇 년이나 흘렀다고. 이거 이러다 또 상치르게 생겼어 또. 오엄매, 의원님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홍배대감 댁에 무슨 일이 있단가요? 아니요 일은 무슨 일이라고. 거 자네가 잘못 들었구만 잘못 들었어. 아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께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생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람 괜히 궁금하게 그러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말해보시라니까요. 아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말을 꺼내놓은 거라 이것이 참말로 난처하구만. 그런 말일세. 자네 나한테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만. 어때요 약속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랑은 다르게 입이 겁나게 무거운 사람이라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구만이요. 홍배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시기라도 하시답니까? 지금 홍배대감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 며느리 은수가 씨가 문제구만. 시집간 지 반년 만에 서방을 잃고 3년 동안 시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하고 단절한 채 절하고 수절을 하고 있는디 어디 정신이 온전히 버티겠어? 가서 바보니께 먹을 것도 제대로 넘기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니께. 오매. 홍배대감이 아니라 은수가 씨가 말입니까요? 내 괜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를 키우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디 자네 그거 절대 누구한테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구만. 내 제차 부탁함세. 아이고 그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께. 자꾸 그러십니다요. 언니 그 이야기 들었는가? 지금 홍배대감네 완전히 난리가 나불었다는구만. 그렇게 홍배대감의 며느리 은숙이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홍배대감은 며느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러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조문을 받으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저 은수가 씨가 얼마나 서방을 사랑했는가. 먼저 간 서방을 못 잊고 저러고 따라가 버리는구만. 그러니께 말이다. 우리 동네에 참말로 연려가 있었구마잉. 나도 오래 살아서 이런저런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디. 진짜 죽은 남편을 뒤따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살아생전 처음이구만 처음이요. 시간은 다시 거꾸로 되돌아와 홍배대감이 봉섭이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날.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 이 말이지. 봉섭이랑 애미니 둘 다 이 집에서 살아서는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구만. 홍배대감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광주리로 가더니 잠시 후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봉섭이에게 건네었지요. 이게 봉섭이 네 것이니 어디 한번 열어보거라. 봉섭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엽전이 한가득 들어있었는데요. 원매, 어르신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요? 봉섭아,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하고 잘 들어야 쓴다잉. 내 며칠 안으로 의원을 불러다가 은숙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할 것이구만. 그리고 그 이후로 은숙이가 세상을 떴다고 가짜 장례식을 치를 것이고. 자, 장례식을 가짜로 말입니까? 그려. 그러니까 니는 말이요. 은숙이랑 같이 장례식 전날 삼경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산을 넘어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가거라잉.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곳 기억일랑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돈으로 은숙이랑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요. 지금 이 집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과거를 지우라 이 말씀이시지라 어르신. 잘 들어라 봉섭아. 이 일이 행여라도 누구한테라도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 양반 가문의 평생 수치이니 여기 있는 누구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구만. 내 앞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전부 사는 길이 이 집에서 너희 둘이 가짜로라도 죽어서 나가는 길밖에는 없구만. 봉섭이 네 내 말 알아들었냐잉?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요. 그려. 그 애미? 아니, 은숙이를 잘 부탁한다 봉섭아. 너라면 분명히 그 돈으로 뭘 해도 잘 알 수 있을 거구만. 홍배대감은 그렇게 며느리 은숙이의 가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작전은 성공한 것이었는지 마을에서 누구도 며느리 은숙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로부터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어느 가을날 홍배대감은 한양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볼 일이 있어 머슴 덕파리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법 규모가 큰 여관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습니다. 긴 여로에 피곤했던 탓인지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한참을 쉬고 있는 홍배대감에게 여관집 여종이 저녁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밥상 위에는 홍배대감의 눈길을 끄는 음식이 하나 놓여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기 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맛은 틀림없구만. 내 이 맛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디. 자네 여기 여관이 언제 생긴 곳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이곳이 제가 듣기로는 주인 어르신 내외가 10년 전에 작은 주막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주인 마님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 입소문을 타고 번성을 해 이렇게 큰 여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요. 아, 그랬구만. 내 여 음식이 원체 맛이 있어놔서 언제 이런 곳이 생겼나 궁금해 한번 물어봤구만. 여 음식들은 이곳에 여종들이 일이 많아도 지금도 주인 마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고집하시는데 특히 이 고기 산적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꼭 한 번은 대접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며 저녁찬으로는 양을 적게 하더라도 항상 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요. 어떻게 그 고기 산적은 입에 맞으십니까? 허허, 이런 고기 산적은 내 조선 팔도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이구만. 참말로 임금도 부럽지 않은 그런 맛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친 홍배대감은 행여 여관의 주인 내외와 마주치게 될까봐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머슴 덕파리를 데리고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와 달빛을 길동무 삼아 한양으로 길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다시는 그 여관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감님 어째서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여관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요? 니는 모르는 그런 일이 있단다 덕파라. 갈 길이 멀다 얼른 가자꾸나.
오늘의 고전 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